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 26년 5월 3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정신은 백국수 하나 골랐고요. 최근 쭉 다뤄왔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새로운 상황의 발생, 이런 걸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언론의 보도들의 작태를 보니까 맥락을 전혀 전달하지 않고 아침 했던 말이 다르고 저녁에 했던 말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거의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이 스스로 판단이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언론의 위상, 그 나라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가진다, 지도자를, 그 나라 수준에 맞는 언론을 가진다라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제 생각보다는 알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또는 안 한다, 이게 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보도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선가 다 해요. 거기도 또 수십 년 그 밥을 먹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언론의 보도 방향을 조절하느냐? 지금의 보도의 작태는 보면은 어떤 권력과의 어떤 연계성이 분명히 있다. 그 입장에 맞춰서 적당히 조절한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도전을 받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이틀 늦게 오던 신문을, 하루 늦게 오던 신문을 보고 세상 흐름을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때 그 창만 하더라도 신문이 부산일보가 트럭을 타고 오기 때문에 하루 이틀 늦게 왔어요. 충청도 시골 같은 데서 그랬던 이야기가 그랬었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예. 서울에서 속초를 가는데 1박 2일이 걸리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세상이 전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이런 작태도 건물이다. 네. 자,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맥락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이죠. 맥락을. 예. 그래서 지금이 진정해야 될 때인지, 긴장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후일을 위해서 숨을 죽이고 몸을 추스려야 될 때인지 적당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맥락이에요. 그래서 흐름의 리듬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맥락이. 그걸 안 알려주고 흐름을 계속 흐트려요. 쉬어야 될 사람한테 카페인을 줘서 운동을 시켜서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다가는 진정제를 주는 꼴이에요. 예. 이러면은 필요가 없는 거죠, 언론이. 자, 볼게요. 자, 오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소개드렸던 내용을 빨리 언급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이게 현재 가장 세계의 무게의 중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는 거 5월 15일, 14, 15일 2주 남았어요. 그래서 이란이나 북한과 어떤 행사로서 드러나든지, 아니면 발표로서 드러나든지, 아니면 암묵적인 합의로 드러나든지, 암묵적인 합의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암묵적인 합의를 하든지, 5월 14, 15일이 이제 다음 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금주 중에, 지금 내일 월요일 시작하는 이 주에 뭔가가 결정이 돼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더더욱 중구난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면서 말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은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상회담 전에 의제 조율을 위한 미팅이 오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타이밍과 트럼프가 오늘 결정 내렸대요. 보니까, 오늘 보도 보니까, 하필 독일을 골라서 병력을 빼겠다. 이란은, 죄송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왕이 왔다든가 찰스 왕이 왔다든가 뭐 그래서 빼준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던데, 이것은 영국은 일본과 같이 가지고 간다, 미국이,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고요. 독일은 패전국의 멍해가 좀 풀린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유럽 대륙의 주도국으로서 프랑스하고 독일 정도가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의 파트너로서. 저는 이런 생각이 감이 들어요. 네,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그리고 나토의 붕괴는 기정사실화된 것이죠. 이걸 통해서. 그게 왜 시진핑과 만나기 전에 발생하느냐. 이것은 한국군의
한국에서는 한반도 남단에서 미군의 철수와도 연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일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대만에 대한 시비도 없어요, 전혀. 자, 그래서 이거는 다 연동이 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국화 세상으로 가는 거다. 다국화를 위한 뭐라고 할까, 청사진을 현재는 트럼프가 주도해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5월달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요번 주부터가 일단 상당히 중요하다. 예, 물론 민기적 그리면서 시간 끌기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맞출 필요가 없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트럼프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3월 말에 중국 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벌써 한 달 보름이 늦어진 거거든요. 그 사이에 얼마나 트럼프가 공경에 물렸습니까? 미국 내부에서 두드려 맞고 전 세계적으로 바보 취급받고 있잖아요, 이제. 예. 자, 이런 얘기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미군 감축 대비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미 국방장관이 미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교훈을 봐라. 필요하다면 이란을 수개월 봉쇄하겠다. 이란은 지금 핵무기 안 가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시려고 해도 가지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뭘 협상하는지 모르겠어요. 타이밍만 고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북한의 교훈, 북한을 봉쇄를 안 했나? 했죠. 예, 했는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 갖다 붙인 건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국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꼴이에요. 또 이 타이밍. 그렇죠? 자, 이건 오늘 기사죠. 유럽의 보복, 주독, 미군 5,000명 철수, 관세 인상. 예,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부터 하던 이야기예요. 국방비는 우리가 다 대주고 안보는 우리가 보장해 주는데, 그것은 러시아라는 적이 있거나 없거나 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러시아는 이제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팔아먹으면서 이득을 취한다. 그러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의 현재 상황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독일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독일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패전국이랑 족쇄가 풀리잖아요. 이제 내가 하는 대로 정상 국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도 넓어질 거고. 원래 독일과 러시아는 되게 가까웠습니다. 독일의 인프라가 다 러시아가 아직 산업혁명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독일에서 단기간에 수입돼서 왔어요. 그래서 독일과 러시아는 비즈니스 상으로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게 지금 엄청나게 철퇴를 맞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독일의 경기는 엄청나게 안 좋아져 있고, 노드스트림을 누가 폭파했습니까? 어쨌거나 우크라이나전의 결과물이죠. 미국 아니면 우크라이나일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해도. 그래서 비싼 노르웨이산 그리고 미국산 LNG를 갖다 쓰면서 지금 인력 가격이 폭등을 했고, 유럽 전체에 그게 독일 산업에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원상 복구되는 거예요. 독일은. 독일 정부 담당자가 담당 부처가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언론 보도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우크라이나는 보도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원하는 바예요. 여기서 뭐 관세 좀 올려주더라도 어차피 다른 나라 비즈니스에 커질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뭐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혜를 뺀다는 의미예요. 예, 영국은 계속 딸랑이로 데리고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러면 대륙 유럽에서는 끝난다는 거예요. 프랑스야 뭐 자기 할 길로 갈 테니까. 자, 나토의 사실상 붕괴. 이거는 예상되던 수순이고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것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실행력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전을 도와주지 않아서 보복으로 이른다? 그게 언론의 보도 태도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죠. 한국도 이란하고 협의했어요. 오늘도 뭐 유도선도 통과해서 왔죠. 통과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미국에 반하는 거예요.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을 비난했어요. 또 전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으로서. 그런데 이스라엘을 꾸중을 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보복해야죠. 왜 안 합니까?
자, 그래서 이 연합뉴스 보도 태도 보세요. 쳐봐 했다가 때려봐 했는데 진짜 때렸다. 주독 미군 감축에 나토는 아비 규환이다. 사실입니까? 절대 사실 아니죠. 저는 독일 기뻐한다니까요. 제 말이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양쪽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어떤 스펙트럼에 있는지.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연합뉴스의 이 제목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생각이에요.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하던 이야기가 실행에 옮겼다. 오히려 이 실행이 왜 지금 발생하느냐. 지난 1월달, 2월달에 이미 나토는 붕괴됐어요. 그때 이란과 이스라엘이 한판 붙었을 때 희한하게 휴전시켜놓고 나토 정상회담을 가서 나토를 설복시켰어요. 나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나토의 방위력의 7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빠져나가면 나토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직도 언론들은 나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게 왜 시진핑을 미팅을 코앞에 두고 이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은 진짜 행동이거든요. 6개월 내인가 12개월 내인가 빼겠다 그랬죠. 5,000명. 그걸 관세 올리고. 자, 이것은 큰 고비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즉 시진핑과의 미팅은 중요한 계기다. 그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되고 있다. 한 달 반을 굳이 연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흔적도 수많이 있죠. 자기들이 다 보도한 거예요. 연합, YTN 연합. 볼까요? 위에. 이건 좀 시간이 좀 지난 거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났을 수도 있어요. 미국도 잘못, 유럽 독자 외교 본격화. 그러고 마크롱 한국 와서 신나게 놀다 갔죠. 스페인 총리도 중국 왔다 갔죠. 눈치 빠른 이태리의 멜로니 총리는 더 빨리 왔다 갔죠. 그러면서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잘 안다. 지중해 건너쪽이라서. 근데 한국이 아프리카에 가서 작업을 하려 그러면 가자 문제,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육상으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아프리카로. 그건 신재생에너지죠. 아프리카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농지에다가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농촌 소득 그리고 귀농을 촉진시킨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일 빨리 아프리카 대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전 세계 경제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육지로 연결돼야 된다. 가자 문제 해결돼야 된다. 그 절묘한 그런 전략적 타이밍에 미국에 또 필요에 의해서 네타냐후를 구속에 몰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몰만한 여건이 됐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자본을 이용해서 유태계 자본을 이용해서 반격을 가하기에 충분히 시간이 부족하게 주게. 즉 뭔가가 그림이 완성됐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것은 시진핑을 만나는 그 타이밍이다. 그 남은 1, 2주간은 내가 버텨줄게. 트럼프가 이렇게 한 겁니다. 병신 신용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 결별택한 유럽, 미국 없는 전쟁 선언. 이건 뭐에 대한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인가요? 그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고 돈을 빌려서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유럽 국가들이었어요. 예, 트럼프 반대했고 유럽 은행이 반대했죠. 돈 추가로 대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운용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빌려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이미 다 돌아선 거예요. 너희 전쟁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다. 미국이랑 뒷배가 없는데 EU 중앙은행이 함부로 운신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순리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은 명분 없는 불법적인 미국이 이란 침공을 안 도운다. 강력히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말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래놓고 내 전쟁에 와서 도와라. 그건 패권 시대잖아요. 패권 시대는 그렇게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놀랐겠어요? 군 병력 빼. 진짜 빼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식은땀이 흐르는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독일이? 유럽의 국가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기사가 나온 것만 더 보세요. 이미 준비 다 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은 이걸 누가 뒤에 수습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기사의 선택에 있어서. 위에 보세요. 차 만들 때가 아니다.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에 재고가 바닥이 나서 GM과 포드의 특수 명령을 내렸다라고 판단하게끔 기사를 써놨잖아요. 그런 것을 언급했지요. 여기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 방편인데 이걸 그대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판단력이 제로인가요? 자, 포드와 GM을 멈춰서 미국의 대기업들을 멈춰서 전시 체제로 들어간다는 것은 미국이 완전한 전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시 체계로. 지금 미국이 무기를 빨리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60일 이상의 전쟁을 해야 되면 미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갖고도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잖아요. 명분 없는 전쟁이에요. 미국 국민이 이게 지지하지 않아요. 미쳤습니까? 이런 짓 하게 기업들이 그런 상황에서. 자, 이것은 우리 언론들의 작태가 엄청나게 호전적이다. 저런 걸로 분위기에 맞춰서 전쟁이 돌입되면 수많은 인명이 손상될 텐데 그게 대한 것은 전혀 고려가 없다. 그럼 왜 하느냐? 자본이 덕을 본다. 누군가가 나는 그 돈이 중요하다. 수많은 생명이 잃고 나라가 없어지고 붙어지고 뭐 수십 년간의 운한 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거 나는 상관없다. 예. 그 밑에 이남뉴스 예전에 보여드린 거에서 쿠르드족이 수천 명 이란 지상전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군들이 뛰어다니는 모습 보였죠. 또 YTN인가 어디서는 그 이야기 했죠. 파키스탄군이 어느 쪽이야? 예, 서진하고 있다고. 지프차에 나르타고. 지금 파키스탄은 중재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표단도 협상단도 그익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들을 했잖아요. 이거 뭐야? 호전적인 거예요. 호전적인 거. 자기들이 취재한 거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흘러다니는 걸 주워 모았는데 주워 모아는 입장이 이거예요. 그게 그들의 의견이에요. 그들 YTN과 연합뉴스에 전쟁은 커질 것이다. 안타깝지만 돈이 좀 불리겠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겠네. 그걸 좋아하면서 뒤에서 침을 질질 흘리는 누군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앞잡이로서. 이게 언론이. 보십시오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 수십만 명이 본 뉴스예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반성이나 여기에 대해서 무슨 유감의 표현을 한 바가 없지요, 당연히. 예. 언론이 양아치보다 더 나쁜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살아요. 돌아서 얼굴 바꾸어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를 대중을 원숭이로 본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기억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지워져. 내가 그 기억을 항상 새로 써주는 거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숭이들을 대모사진에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나오죠. 뭐 전문가들 했으면서 보니까 뭐 많이들 고르는데 이 사람도 전문가예요? 존 미어샤이머, 미국 내부의 의견이 전 세계의 지명도가 아주 높은 정치학자예요. 그의 입장, 이런 의견도 있다라 정도로 한번 해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면은 소개한 게 이 두 채널인데 수십만 명이 본 거예요. 이틀, 하루 전에, 하루 나흘 전에 이것을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어샤이머가. 내용이 뭐냐? 미국이 전쟁이 졌다는 거예요. 이란과의 전쟁에. 위에는 미국 이란 전쟁에서 패배. 밑에는 어떻게 트럼프가 전쟁에서 졌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미어샤이머나 제프리 삭스 같은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지금 놓치는 부분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식견은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받게 돼요. 그럼 트럼프가 이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전쟁까지 다 졌네 이런 결론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러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병신 신용까지 내는 엉뚱한 사람 신용까지 내는 그런 지경까지 몰려져 있느냐. 그것은 미국의 모습이 현재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미어샤이머는 몰라요. 제프리 삭스도 모르고. 미국은 그 바닥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죠. 미국이 위대한 나라인데 트럼프가 망치고 있다. 이런 냄새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이런 것은 충분히 언론에서 한번 보도를 할 만한 내용이죠. 근데 왜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죠? 언론이 뭘 두려워하느냐? 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까요? 알죠? 예. 미국이 지고 있다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가. 자, 그 중에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골라놨던 건데, 이거죠. 뭐 제가 100% 신뢰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미국을 주로 까는 내용을 많이 쓰고 있는 회계사로 알고 있어요. 어느 쪽에 여성이.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의 미친 짓은 왜 그러느냐, 미친 신용은 왜 그러느냐. 예, 이런 동의합니다. 달러 붕괴가 임박했다라고 제목을 다 뽑았는데요. 달러 붕괴가 임박한 것은 바이든 때 이미 정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성장률을 그래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실업률하고. 정부 고용이 늘고 정부 투자가 늘어서 GDP가 커진 거예요. 고용도 유지가 되고. 근데 실제 많은 기업들이 힘들었고, 지금 미국 사람들 쉽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미국 유튜브들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생활 유튜버들도 힘들어해요, 다. 예. 달러 붕괴가 임박했다. 돈을 막 찍어내면서. 자, 이 트럼프도 이게 대해서 신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뭐 해외에서 관세를 많이 받아서 메꾸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빌리는 것을 적게 하고 갚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말이 몇 번씩 흘러나왔어요, 지금. 제가 지켜보는 와중에도. 그 말은 뭐냐?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진심이에요. 더 빌리면 안 된다. 자, 그 뒤에는 유택의 자본이 어떻게 옮겨 다니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유럽이 중심이었죠.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이류 국가였어요. 농업 위주에.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 생활도 오래 한 거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미국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됐고, 그 당시 재산을 축적해서 세상의 중심이었던 유럽에 있던 유택의 자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달러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궁합을 잘 맞춰왔죠. 그렇지만 우리 국책은행 같이, 국책은행이란다, 뭐 한국은행처럼 일본은행처럼 그런 시스템이 어느 선에서 오다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그게 바뀌게 됩니다. 은행이 정부의 손아귀를 벗어나요. 그게 루즈벨트 때 그랬던가? 그게 큰 패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 은행이 미국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망하면 우리 원화가 그냥 망하고 한국은행도 망해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은행이 계속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식 투자한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 자본은 피와 눈물도 없고 감정도 없죠. 내 덩치만 불러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난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미국과 나는 내 목숨에서 연동이 안 돼 있어요, 자본이. 그 눈치를 계속 본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도 자본이 계속 달러를 갖고 있는 이유는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품이 끼더라도. 왜냐? 전 세계 경제가 안 커진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현재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거. 탈출구가 없네. 그래도 미국이다 했는데 미국이 이날 패권을 포기하겠다. 독일에서 지금 군 빼겠다. 나토 깨진다. 패권을 행사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행사하는 신용을 계속 내는 거죠, 동시에. 헷갈리게 하려고. 패권이 사라진 거품 가득한 돈, 난 안 가지고 있을래. 탈출 러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달러 붕괴 임박이에요. 이거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병신 신용은 여기 상관이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거야말로 세상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죠.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미국이 트럼프가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예. 북한과의 종전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달러로 자본을 투자를 해야 돼요. 달러로. 그리고 이 지금 레나 페트로바도 여기 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아까 같은 똑같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미어샤이머처럼. 미국이 망하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꼬시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미국이 망해서 전 세계 빚잔치가 벌어지면 전 세계가 떼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미국 내 잡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엄청난 분량의 돈이 전 세계가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날아간다는 이야기. 한순간에 그럼 전 세계가 몰락이에요. 중국이든 러시아든 뭐든지 간에. 그럼 진짜 전쟁 벌어져요.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남을 죽여야 되는 그런 희한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니까요.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시진핑도 동의하고 푸틴도 동의하고 남과 북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교통정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그림이. 미국의 경제를 연착륙시켜서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정치적 명분, 경제적 명분이 다 실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예.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중대한 전환점이 이번에 시진핑과의 미팅이다. 그 준비돼가는 과정을 봤을 때. 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 얼마 전에 오늘 한두 시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트럼프 이란이 방금 보낸 제안 곧 검토하겠다. 수용엔 회의적.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보내왔다는 것이고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수용이 회의적이라는 것은 자, 지금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전쟁이 지금 불리하다는 거, 입장이. 그래서 제 말이 꼭 들어가는 겁니다. 수용엔 회의적.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꼭 하고 싶은 거죠. 그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주잖아요. 이것은 협상이 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다는 뜻입니다. 협상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 전체 흐름에도 맞죠. 그렇게 보는 게. 자, 국내 뉴스 좀 볼게요. 이것도 좀 껄끄러운 부분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껄끄러워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맥락을 이야기 안 해주면 항상 희한해요. 지금 이게 뭐 요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뭐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질릴 정도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강원도지사 건데 왼쪽이 우상호, 김진태 이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걸 맥락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언론은 다음에는 더 나은 기사를 써야 돼요. 뭔가 플러스가 돼 있는. 지금처럼 하면 똑같고 하향 평준화돼요. 국민이 같이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향은 분명해요. 대중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돼 있어요. 기술의 발전으로. 그러면 누군가 총대를 메고 먼저 가야 돼요. 그럼 기존의 언론이 체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겠죠. 자, 그런 유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은 젊은 세대가 30대까지는 이제 김진태 표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오차범위 내지요. 젊은 세대는 뭐냐면은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살짝 우경화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우경화되는 부분이.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20, 30대까지는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 다음 4, 5, 60대는 절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지지세가 높아요. 이게 왜 높을까요? 젊어서 그럴까요? 중년이라서 그럴까요? 단지 중년이라는 이유로 그럴까요? 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뭐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청소년기에서 그걸 봤던 사람들이에요. 1980년대부터 발생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또는 직접적인 관찰자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서 있어요. 언론에 안 놀아나는 거죠.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70세 이상은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고령이라서 그런가? 절대 안 그래요. 과거에는 60대, 몇 년 전만 해도 60대만 넘어가더라도 성향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가 컸거든요. 근데 지금 그 60대, 지금 60대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 우리의 민주화 과정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 기억을 안 잊혀져요. 70세 이상은 왜 이런 투표 성향을 보이느냐? 나이가 들어서 단순해서 그렇다. 절대 안 그래요. 그들이 기억한 한국의 정치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우리가 급속 경제 성장을 했던 것이를. 그래서 배고팠던 그게 극복되던 그거.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었던. 뭐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배만 채울 수 있으면 내 새끼들 학교 보내고 밥 먹일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는 없죠. 그리고 새로운 배움을 하기에는 늦어지는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나이 팩트가 그렇게 들어가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억이에요. 기억. 자기의 봄날은 우리의 40, 50대의 봄날과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맥락이거든요.
즉 이 말은 향후 한 10년 지나면 70세 이상도 현재 같은 구도라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가 더 세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올라오면서 부대끼면서 세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향후는 80세 이상 이렇게 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럼 설명이 되잖아요. 이게 고령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기억 때문에 그런 건가? 자기들의 정치적 경험이죠. 저는 정치적 경험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거 맥락을 좀 이야기해 주면은 여론조사나 그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한 단계 높아져야 돼요. 수준이. 그게 힘든 거예요. 원숭이들 모아놓고 조사모사하면 기사 찍어내기도 좋고 기사 양도 늘릴 수 있고 이렇게 놀랬다가 저렇게 놀랬다가 조회수 많이 나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이번에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정청래를 비난한다. 호남에서. 왜 비난할까? 자, 이 KBC 광주 전남 그쪽 방송인 것 같더라고요. 표 필요할 때만 호남 민주당 텃밭 지원에 뒷전. 그리고 그 지역의 지금 정치인들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대표한테 분위기가 같아요. 전 처음 보거든요. 이런 모습을.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뭐냐면은, 자, 이 밑에 내용은 뭐 이번에 이제 잘려져 나간 김관영이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간을 보는 그런 기사인데.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걸 언론이 이야기를 이거 정리를 안 해줘요. 정리를. 예, 이건 뭐냐면은 소위 그 민주당의 수박들이 많은 언론사 뒤에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예, 이게 뭐냐면은 노무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때도 당의 장악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때도 그래서 당 내부의 일은 현재 호남 그 민주당의 몸통 세력들이 거기서 일단 의원도 항상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 분담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 호남의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서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아니면 제2의 김대중과 같은 그런 정치인을 배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몸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노무현, 문재인 너희는 얼굴 마담이야. 행정부 해. 의회는 우리가, 당 내부는 우리가 할게. 우리가 실제 몸통이잖아. 여기서는 손대. 자, 그래서 이낙연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국무총리까지 하고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때 문재인을 도와주지 않았죠. 적당히 하면서 국민의힘 기회로 타협했죠. 그런 게 녹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들어왔다. 김병기를 내세워서 수박들이 국민의힘과 많은 부분에서 타협을 하려고 했어요. 그걸 정청래가 다 번복했죠. 그 과정에 이미 전투가 벌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청래와 이재명을 이간질하려고 했고 이재명과 문재인을 또 이간질하려고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간질해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셋은 한 팀이에요. 목적도 똑같아요. 민주당 개혁이다. 본진을 해치모여하겠다. 이런 구도가 계속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지로서의 호남 사람들의 민심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다. 착취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 기족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정치 공격을 받으면 그 뒤로 숨으려고 한다. 사실은 순수한 호남인들의 마음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격한다. 그 길을 원래 이재명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내부를 솎아내겠다. 물갈이를 하겠다. 이게 처음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본진을. 수박들이죠. 그게 저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적된 부패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병기 날아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재명 지지율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재명과 정치인은 한 팀이에요. 문재인도 한 팀이에요. 대북 관계, 북미 종전선언, 미국과의 관계, 그것도 다 전달된 거잖아요. 문재인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당 내부의 결속, 당의 새바람 불러일으키는 거 실패했었잖아요. 이낙연 때문에. 이낙연이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국무총리 노릇은 잘하더니 당으로 딱 들어가더니 바로 돌변했잖아요.
그 후신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남북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이게 뭔지. 저는 뭐, 언론에서 수박 이야기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민주당 내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정치부 기자들은 언론사를 어떤 언론사들을 막론하고 희한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각각 정치인들이 영향을 준다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덕구인가요? 하여튼 최고위원 거기를 설명할 때 꼭 뭐 친명 의원 내지는 뭐 어떤 이재명의 뭐를 위한 뭐 의원들 모임 거기 소속이라고 딱 앞에 항상 그 전제를 붙여주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실 내용은 안 그런데. 자, 그것은 정치적 지지 세력이 그 뒤에 있다는 겁니다. 이은주나 강덕구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예전에 조국당이나 통합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예.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공세가. 이번에는 쓸어버리겠다고 이제 작정했다니까요. 정책내하고 우리 이재명하고 마음이 같은 거지요. 그래서 밑에가 지금 호떡집에 불이 난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때까지 누구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힘을 통해서 대통령이 집권을 했는데 자신들의 내부를 후벼파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억울하고 복장이 터지겠죠. 당사자들은 수박 당사자들은. 그렇지만 호남인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네. 자, 이런 것도 나왔죠. 정청래 대표 퇴진 집회 어쩌다 호남에서. 이걸 호남으로 패키지로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냥 전북이라고 하면 될 텐데. 호남에서. 이런 게 이제 색깔이 있는 것입니다.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민주당원 몇백 명 정도 왔던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자, 여기서 계속,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서, 진짜로 김관영이 무소속으로 나와도 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점쳐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당선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영원히 정치판을 떠나야 될 거예요. 자, 이거 볼까요? 이런 기사들이 저 밑에 기사는 예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전라북도에서 각 군수들 후보군 뽑는데 주소지를 옮겨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말도 안 되는 50%가 나오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대비해서 주소지를 옮겼다는 겁니다. 시골이니까. 그래서 받으면 대답을 많이 했다. 특정 세력들을 몰아주기 위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민주당 내에서 하는 거니까. 누군가 될 거니까. 이것이 관례화돼 있고 이것이 묵인돼 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용납 안 될 거예요.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게. 여기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위에 전남 볼까요? 어르신 휴대폰 수집해서 대리투표 정황이 있다. 이렇게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 밑에 줄을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이 기성정치인 밑에 와가지고 밥 얻어먹고 집에 갈 때 차비 받아가고 인사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조폭이죠, 그러면.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판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뤘던 호남 사람들의 그 성과를 이런 식으로 해쳐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정치 귀족화, 정치 양아치화 된 거죠, 이게. 네. 자, 상황이 이 정도로까지 비추어지면 이건 못 느낄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 지역의 오래된 정치 세력들, 그리고 계속 자신은 뒤로 빠지면서 후배들을 관리해온 그런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부정부패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딱 보여주잖아요. 예. 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기여를 했던 호남이 이제는 이제 통일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전남, 광주 통합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못 받은 돈을 뭐 몇 조가 또 받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다시 한번 예전에 백제 시대에 찬란했던 해상 왕국의 면모를 보이면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세력들이 이걸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다른 언론사에도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언론 보도들이. 이게 왜 이러냐. 민주당의 호남 정치 세력의 물갈이다. 이렇게 누군가는 이야기 한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강력한 저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용서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이런 관행은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왜 민주주의 성지인 호남에서만 이런 관행이 이렇게 팽배하냐.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직 주요 지자체장들이 다 바뀌죠. 광주시장, 그다음 전북도지사, 그다음 경기도지사, 제주지사, 전남지사. 이거는 예전에 뭐랑 그대로 일치하느냐면은 이재명이 그 타운홀 미팅 갔을 때 한번씩 딱 만나봤잖아요. 화면 잡히고 대화도 하고 그때 그거랑 그대로 일치해요. 그때 서로 불편했던 곳은 다 지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남 전북을 두드려 잡고 하는 거, 전북 도당 두드려 잡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물갈이에요. 그걸 강직히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치적 은사로서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이재명의 지금 지지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이재명 그거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죠. 지금 시진핑 트럼프 미팅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 또는 그 전의 관계 개선 아니면 동시다발로 관계 개선이 벌어지면서 훨씬 더 큰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과 지금 정청래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 거기에 대해서 손을 빼고 나가서 나는 다음 시류에 맞출게라고 변신을 시도해야 돼, 이 사람들은. 이게 저항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 중에 아예 사라질 사람도 좀 있겠지만은. 자, 이런 것 또한 언론이 아주 중요한 정치적 내부 상황, 내란 세력을 몰아내는 부분, 그래서 제대로 된 소위 보수 정당이 나오는 그런 것이 나라의 백년지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탄력을 딱 받아 있는 민주당 쪽이 남북 교류까지 성사시키면서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과거의 세력들, 좀 먹는 세력들한테다가 같이 살찌움을 선사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과정에서 불협화만 더 생기고 나라가 그렇게부터 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드러져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의 강력한 자신감이 뒤에 있어요. 그걸 이 사람들은 아마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냥 나가기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정치의 이때까지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일단 이 수장들이 다 날라갔고 그 뒤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현직 의원들이 지금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무슨 여론 조작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국회의원들하고 밑에 실무진들, 실제 정치판에서 돌리는 정치꾼들하고의 관계가 다 잘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런 지금 현직 의원들은 다음에 공천 못 받겠죠, 당연히. 새로운 새순을 좀 찾고 있는 거예요. 새순이 올라오기를.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